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의학 21강 종자 및 영양 번식의 문제풀이입니다. 이 부분은 기출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1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문제 푸는데 익숙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조온에서 저장한다. 2. 산소를 공급한다. 3. 흡습을 방지한다. 4. 종자를 건조시킨다. 이랬는데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호흡을 억제해야 합니다. 호흡을 억제하고 산소를 제한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저온, 밀폐 상태로 저장해야 수명이 오래갑니다. 따라서 2번에 산소를 공급하면은 호흡이 촉진되고 저장 양분이 소모되므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저온 저장, 흡습 방지, 종자 건조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A 농가에서 실시한 휴면 타파 처리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 생산량 감소로 경제 손실을 보았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휴먼 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면 콩 종자의 휴먼 타파, 즉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먼 타파를 하는데, 그랬을 때의 그 휴먼 타파 처리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1번 훈중 처리, 2번 코르친 처리, 3번 토마톤 처리, 4번 종피 파상 처리인데, 콩과 같은 껍질이 단단한 경실 종자, 즉 종피가 단단해서 수분이나 산소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피의 상처, 껍질, 종자의 껍질에 상처를 내서 종피를 깨트리는 종피 파상법을 사용하면 휴면을 타파하고 발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종피 파상 처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훈증 처리는 종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해충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양성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방제로 사용되는 게 훈증 처리가 되겠습니다. 코르친 처리는 염색체 배가 등을 통해서 일종의 육종에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코르친 처리를 하는 거고, 토마토톤 처리는 이것은 착과를 돕기 위한 식물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종피 파상 처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딸기와 감자의 무병주 생산을 위한 방법은 그랬는데, 무병주 생산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그 무병주를 대량 생산하는 건데, 그 방법은 조직 배양입니다. 즉 조직 배양을 생장점 배양이라고 하는데, 이때 딸기와 감자 같은 무병주 생산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조직 배양이 되겠습니다. 1번의 자가수정, 3번의 타가수정은 이러한 수정 방식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거나 일반 번식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무병주 생산의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종자 번식은 유성 번식으로서 일부 바이러스는 종자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자나 딸기 같은 것은 주로 영양 번식을 하므로 무병주 생산에는 조직 배양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딸기, 감자, 그리고 중요한 무병주 생산이 나왔다, 이러면 이것은 조직 배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양 번식, 즉 무성 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양 번식과 종자 번식에 대한 유성 번식, 이거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번식의 장점이냐 영양 번식의 장점이냐, 이 비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영양 번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번식은 우량한 형태 유전지를 쉽게 영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데, 그 같은 경우는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수의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번식 자체가 생장점 같은 걸 가지고 조직 배양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모체와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의 대량 생산과 규격화가 가능하고 종자번식이 어려운 고구마나 마늘 같은 종자번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영양번식이고, 영양번식은 초기 생장이 빠르고 결실 연령이 단축됩니다. 그 이유는 종자번식은 발화를 시키고 유효기간을 지나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상당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과수 같은 경우에 영양번식을 하게 되면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종자번식보다 증식률이 낮고 바이러스병 감염 시 제거가 불가능하며 저장과 운반이 어렵고 비싼 게 영양번식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저장과 운반이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종자번식에서는 작은 종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종자번식의 장점이 영양번식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종자번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번식은 대량 채종, 대량 번식이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저장이 용이하며 유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유전적 성질을 가진 자손이 생기고, 그리고 종자는 이용해서 번식할 경우는 개화 결실에 이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4번의 1번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영양번식의 장점입니다. 모체의 유전 형질이 똑같이 후대에 계승된다. 영양번식의 장점입니다. 번식제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종자번식의 장점입니다. 종자번식. 반대로 영양번식에는 단점이 되겠죠. 4번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마늘. 그래서 4번의 답은 번식체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는 것은 종자번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4번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직배양은, 즉 조직배양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직배양은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전형성능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전형성능이라는 것은 식물이 세포, 조직 또는 기관 하나가 완전한 식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바로 조직배양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전형성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성번식은 암수의 생식세포의 결합을 통한 번식, 즉 종자번식이 유성번식이고, 발화세는 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제히 발화하는 능력이 발화세고, 결실률은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이 열매를 맺는 비율이 얼마이냐, 이걸 보는 게 결실률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설명의 영양번식 방법은, 그래서 양치법이라고 한다. 양치법이 바로 양치법이 나왔을 때 양치법을 다른 말로 고치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떼어낼 때 사용한다.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그래서 위치가 높거나 오래된 가지를 번식시킬 때 이 밝은 부위를, 이 발근하고자 하는 부위를 박피, 환상 박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6번의 답은 양치법 자체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번의 정답은 고치법, 높은 가지에서 발근시키는 고치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번식 중에 양치법, 오래된 가지 발근, 박피 처리, 그러면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고치법이 되겠으며, 설명했던 송토법은 모주를 자르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포기 밑에 흙을 덮어서 발근시키는 방법이 송토법이 되겠고, 선치법은 가지를 구부려서 이게 가지 끝을, 가지를 땅 속에 묻어서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당목치법은 가지를 수평으로 눕힌 다음에 여기에 흙을 덮어서 여기에 발근시킨 후에 이 자체의 개체를 떼어내서 독립된 개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7번 다음 과수의 접목법의 분류 기준은 그래서 절접, 아접, 할접, 혀접, 호접이 있는데 절접은 보통 깎기접이라고 하고 아접은 눈접, 할접은 뭐 쪼개접. 그래서 이 부분은 대목과 접수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접목 방법에는 절접, 할접, 아접, 삽접, 호접, 혀접, 안장접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 대목 밑에 있는 이 대목과 위에 접수를 어떻게 붙이냐 하는 방법에 따른 명칭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기억,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의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 니은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대목에 붙인다. 영양기관을 상토에 꽂아 번식한다. 그래서 기억은 가지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이니까 이것은 접목이 되겠으며 니은은 잎, 줄기, 뿌리를 떼어내어 꽂는 삽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접목, 니은은 삽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삽목 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 쪽을 보면 옳은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번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킨다. 2. 모주의 유전연기를 후대에 똑같이 계승한다. 3.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삽목을 포함한 영양 번식의 특징입니다. 삽목을 포함한 모든 영양 번식의 특징이고 4번을 보면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접목의 효과입니다. 접목의 효과인데 이 접목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삽목은 모두의 형제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지 어떠한 대목을 사용해서 저항을 강화하거나 수세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수세를 조절하고 대목을 통해서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접목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접목에 대한 효과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포도, 무화과 등에서와 같이 생장이 중지되어 약간 굳어진 상태의 가지를 삽목하는 것. 사과, 복숭아, 감귤 등에서와 같이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을 이용하여 삽목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어진 상태의 가지, 1년 미만의 연한 새순,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굳어진 상태의 가지를 삽목하기 때문에 이건 묵은 가지이기 때문에 숙지삽이 되겠고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은 새로 난 새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초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기억은 숙지삽, 니은은 신초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녹지삽, 신초삽, 경지삽, 단화삽은 모두 경삽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화훼나 가수작물에서 방법이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기 또는 가지를 잘라 삽목하는 방법인데 녹지삽은 봄에 새로 난 가지, 그 새로 난 가지를 삽수에 이용하는 거고 신초삽은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신초삽. 경지삽은 생장이 중지되어 약간 굳어진 상태가 즉 묵은 가지를 삽목하는 게 경지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초삽은 사과, 복숭아, 감귤이고 경지삽은 포도, 무화과입니다. 단화삽은 헛단, 싹아, 눈 하나만 가진 줄기를 삽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봄에 새로 나온 가지 그러면 녹지삽, 1년 미만의 연한 새순 신초삽, 약간 굳어진 상태의 가지, 묵은 가지를 삽목한다 경지삽, 눈 하나만 가진 줄기를 삽목한다
단아삽.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11번 형태에 따른 영양분식 기관과 작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1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맞추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상식 중에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괴경, 괴경 같은 경우는 이게 덩이 줄기입니다. 줄기인데 이 덩이 줄기는 감자가 대표적이고, 글라디올러스는 이건 구경입니다. 구경. 구경, 즉 알줄기고, 고구마는 괴, 근, 덩이, 뿌리, 양파는 인경, 비늘 줄기가 되겠습니다. 비늘 줄기. 그래서 이게 인경이냐, 괴근이냐, 괴경이냐, 구경이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영양번식하는 그 기관과 작물을 잘 연결해야겠습니다. 인경은 대표적으로 비늘줄기인데, 이 비늘줄기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가 있고, 채소로는 화훼로는 나리, 백합,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가 대표적인 인경입니다. 근경은 이 같은 경우는 이 땅속의 수평으로 뻗은 줄기인데, 이 같은 경우는 대나무, 생강, 연꽃, 칸나, 붓꽃 등이 되겠고, 구경은 알줄기인데 토란,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화훼 쪽에서는 프리지어가 있습니다. 괴경은 덩이 줄기, 감자, 시클라멘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괴근은 덩이 뿌리로서 고구마, 마가 있고, 화에서는 달리아, 라넌클러스가 대표적인 괴근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영양분식 기관과 작물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의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모체에서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 핵심 키워드 상토에 꽂아 번식. 니은 뿌리 부분에 생겨난 폭이나 부정알을 나누어 번식. 그래서 기억은 상토에 꽂음, 니은은 폭이 나누기. 그렇다면 상토에 꽂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기관을 분리해서 상토에 꽂는 것은 삽목, 뿌리 부분의 포기를 나누는 포기 나누기는 분주.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기억은 삽목, 니은은 분주가 되겠습니다. 13번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종자번식의 장점을 물어본 건데, 종자번식의 장점이 아니면 무성생식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 1번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네,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2. 결실 연령을 단축한다. 결실 연령 단축은 영양번식, 즉 무성생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종자번식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종자번식은 종자에서 시작하여 싹을 틔우기 때문에 개화 결실에 이르는 기간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깁니다. 3번 원거리 이동이 용이하다. 이거 같은 경우도 종자번식의 장점이고, 우량종 개발, 무성생식이 아닌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종자번식에서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 개발도 종자번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그런데, 엽삽은 잎을 꽂는 잎꽂이입니다. 1번 렉스 베고니아, 2번 글록시니아, 3번 페페로미아, 4번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대표적으로 이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초입니다. 그렇지만 렉스 베고니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는 대표적인 엽삽 가능 작물입니다. 14번 같은 경우가 출제가 됐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엽삽은 입꽂이라고 하는데, 즉 잎 또는 잎 조각만 삽목해서 발근시켜서 번식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글록시니아, 렉스베고니아, 페페로미아가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정화식물인 산세베리아, 그리고 아프리칸 바이올렛. 그래서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엽삽을 설명할 때 가장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엽삽의 종류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렉스베고니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인 반면에 메리골드는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초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근경으로 영양 번식하는 화훼 작물은, 근경하면 그 지하경이 비대지는 작물인데, 칸나, 즉 칸나, 붓꽃이 대표적인데, 붓꽃을 다른 말로 아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근경, 뿌리줄기로 영양 번식하는 화훼 작물은 뭐냐? 그러면 칸나, 독일 붓꽃이 되겠습니다. 결국 15번은 앞서 풀었던 11번과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클라멘은 괴경, 다알리아는 괴근, 튤립은 인경, 글라디올러스는 구경입니다. 백합은 인경, 라는쿨러스는 괴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작물이 영양 번식할 때 어떤 거다, 뭘로 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도 같은 문제인데,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인경하면 대표적으로 채소 중에서는 마늘, 양파가 되겠으며, 백합, 튤립이 대표적인 인경 화훼가 되겠습니다. 칸나는 15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근경이 되겠고, 감자는 괴경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문제 같은 거 보면은 11번, 15번, 16번과 같이 이러한 영양번식에 대해서, 이게 영양번식이 어떤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영양번식이 인경으로 하냐, 근경으로 하냐, 괴경이냐, 괴근이냐, 이런 게 이러한 형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경작물이 어떤 것, 인경작물이 어떤 것, 이걸 암기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무균 상태에서 인공 배지에 배양하여 다량의 식물을 생산하는 번식 방법은, 하면 이거 무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조직 배양이 나와야 합니다. 취목은 나무를, 가지를 구부리거나 해서 번식시키는 방법이고, 숙지삽은 묵은 가지를 삽목해서 하는 경삽 중에 하나, 엿병삽도 같은 종류. 그래서 결국은 17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이론 강의에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선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손해평가사에서 영양번식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인공번식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스쿠핑법, 스코어링법, 코어링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께 비교하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